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상승불을 켜내고 있네요. 상승폭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나스닥이 0.81%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합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체크해야 할 일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미 나온 스케줄들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업수당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GDP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3%가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정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7년물에 대한 국채 입달, 보스틱 총재의 연설까지 아무래도 오늘 여러 스케줄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용 관련 지표 그리고 GDP까지 그래도 시장에는 양호한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성적표를 받아냈는데 여기에 시장은 조금 많이 실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특히 10%가량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거를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3, 4%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과 EPS 양쪽 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는 넘었으나 애널리스트가 가지한 최상단을 넘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매출과 가이던스가 어쨌건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었다는 점, 가이던스도 예상치의 컨센서스를 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시장 쪽에서 원했던 것은 그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진율 관련돼서 문제가 관측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어닝콜에서 얘기를 하기를 마진율을 앞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75%가량에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진율이 앞으로는 정점을 찍고 둔화가 되고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OEM 관련된 부분, 게이밍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전년 대비 꽤 커다란 증가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예상이 됐었던 블랙웰에 대한 지연 부분도 다음 분기부터 제대로 출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될 것이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줘서 얘기하면서 블랙웰에 대한 지연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블랙웰 시스템이 지연이 된 점 자체가 새롭게 여러 가지를 바꾼 것 자체가 결국 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가에 도움이 될 일이고 수율이 높아진다면 결국 이걸 생산하는데 단가가 내려갈 거고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이 이번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질문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클라우드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AI의 공장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 나왔던 이야기 전부 다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모든 분들이 이번 주 내내 주목했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이 실적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셨고요. 이 주가가 앞으로 회복세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실적을 내놓고 또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 바로 아베크롬비앤 피치인데요. 좀 CEO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베크롬비앤 피치가 주가가 하루 사이에 17%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매출과 EPS가 준수한 성적이 나왔고 2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도보다 사실 21%나 증가한 수치를 내면서 서프라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회사의 경영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점을 언급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올 상반기 큰 성과를 달성을 했고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만 영업 환경이 너무 불확실한 게 많다. 사람들의 소비 환경이 불확실한 게 많다라면서 매출 전망치를 12에서 13%로 올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SML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칩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마주한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ASML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판매에 대한 제한은 받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앞으로 ASML이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는, 유지, 보수하는, 관리하는 능력마저도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세계적 수준의 칩 사업을 개발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나 SMIC 등등 ASML 장비를 아직까지 활용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ASML의 첨단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ASML로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무래도 들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 GPT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챗 GPT가 월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기사도 제가 봤었는데요. 또 이번엔 추가 자금을 수혈받게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챗 GPT가 이제 오픈 AI가 기존 주주와 벤처 캐피털 등을 통해서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소 1,000억 달러, 133조 원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업 가치 1,000억 달러는 분기당 10조 원대 매출을 내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가져간다, 높은 기대감이 서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벤처 투자자들 중 슬라임 캐피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